예전에 유튜브에서 방송했던 건데요. 예, 광주대학교 앞에서 있었던 교통사고입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2차로 갑니다. 2차로 잘 가고 있는데 상대차가 이런 다시 한번 빵 했는데 여기서 빵! 예! 여기는 차선이 약간 이렇게 굽어져 있죠. 차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선 따라가야죠. 차선 따라가야 되는데 상대차는 그냥 자기 편하게 여기서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얼른 빵까지 했어요. 근데 계속 들어옵니다. 나는 급제동하면서 빵 했는데 상대가 그냥 밀고 들어왔습니다. 상대편 한 좀 40 내지 50대 남성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보더니 각자 처리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이 없는데 왜 각자 처리했더니 그러면서 그냥 제가 대의는 접수 안 할 테니까 100대 원 해주세요 했더니 싫대요. 예.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러면 분심이 없이 바로 소송 가자. 제가 이 영상을 한문철TV에서 보고 공부한 내용으로 백대형인 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예, 백대형을 어떻게 증명하실까요? 상대차가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전 똑바로 가다 그 차 들어올 때 크락션하고 급브레이크 밟았습니다. 아니 부딪힌 데는 상대차 뒤 내가 앞에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 백대형 아닙니까? 예. 제 생각이 틀린가요? 당연히 맞죠. 백대형이죠. 그러면서 이분이요, 모든 국민이 보험 호구를 안 당하는 그날까지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소송 갔습니다. 이런 거 소송 가야 돼. 이게 왜 소송까지 가죠? 참나. 지난 4월 29일 날 방송했던 건데요. 변호사님 소송 결과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자, 7개월 정도 걸렸어요. 보조 참가 신청하기 정말 잘했습니다. 보험사 일처리 엉망이에요. 예. 자, 변호사님, 광주지방법원에서 2020 가소 23,065호 11월 25일 날 선고됐고요. 100대 빵!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 예.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이 한참 걸렸네요. 7개월이나 걸렸어요. 보조 참가인으로 법원에 출석하셨을 때 경험담, 스케치 좀 올려주세요. 다른 분들께 좀 도움되게요. 그랬더니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네, 변호사님, 처음 보조 참가시죠? 처음 하죠. 예, 이거 평생에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재판 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근데 보험사 직원 지각했어요. 네. 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고요. 판사님께서 증거 자료에는 한문철TV 지난번에 제가 방송했던 영상을 재생하라고 했는데 보험사 직원이 파일이 손상된 거 제대로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내기로 했습니다. 판사님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냐고 하시길래 저는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똑바로 갔는데 그 차가 차선을 갖다 이탈해갖고 넘어왔는데 깜빡이도 엉키고요. 재판이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10분 걸려서 인정 많이 걸린 거예요. 보통 서울에서는요 한 2분이면 1, 2분에 끝나요. 그때 보험사 직원의 행동을 보면, 늦게 왔죠. 또 늦게 왔고, 그리고 늦게 오면 재판 안 하고 그냥 끝나요. 원고 소송 걸어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죠. 피고는 없어도 진행되는데, 원고가 안 오면요, 판사가, 네, 안 왔네요. 쌍불. 자, 피고 변론하시겠습니까? 싫어요. 피고 왜 해요? 쌍불 2번 하면 소취약 안주됩니다. 예. 그래서 여태까지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 시간에 늦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증거로 된 증거도 손상된 파일 내고요. 제가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제가 보조 참가인으로 출석하기 참 잘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2주 정도 지나서 판결이 났고, 그러면 100대 빵!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갖고 재판까지 와야 하나?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참, 이런 거 갖고 왜 재판까지 가야 되나요? 처음에요. 보험사에 변호사님 그 유튜브 영상 올려달라고, 그걸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이런 거 내면 판사님 싫어할 수 있다. 하면서, 내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보험사 신뢰도가 1도 없어서 제 생각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이거 100대 빵입니다 하신 거예요. 그거 증거를 냈습니다. 그래서 100대 빵으로 이겼습니다. 이거요, 제가 설명드린 그것 때문에 이기신 게 아니라 원래 이기는 거예요, 원래 이기는 100대 빵이에요. 100대 빵인데 도대체 이런 거 갖고 재판까지 가게 되고. 그런데요, 가능하면요, 제가 설명드린 영상, 그거를 증거로 내지 마세요. 참고 자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판사분에 따라서 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판사인데. 그럴 수 있으니까요. 제가 설명드린 포인트를 준비서면에 써내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빨간 걸 막 이렇게 표시하는 거요. 그런 부분을 그 원본 영상에서 캡처해서 설명해서 준비서면 내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 7개월이 걸려서 빙글빙글.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보험사들 100대 빵은
100대 빵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판사분에 따라서요. 제가 유튜브에 설명한 그거 보시고 네 변호사님 근데 그거 잘 봤습니다. 예, 이런 분도 계시고요. 예. 근데 그걸 대놓고 싫어하는 판사는 안 계시겠죠. 근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그대로 내는 건 그건 증거가 아니고요. 증거 아니고 참고 자료. 가능한 참고 자료도 판사분한테는 내지 마세요. 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황색 전멸 등이에요. 4곳 전부 다. 신호도 없는 교차로죠. 이곳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자, 요차입니다. 요차. 질문자가 요차예요. 직진할 거예요. 차들에 양보해주고 있죠? 양보해주고 요차 등장하네요. 요차. 예. 저 차가 저기서 멈춥니다. 자, 좌우가 없어 이제 가요. 직진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왜 와서 지나가는 나를 때려? 아이, 저 차 참. 서 있던 차가요. 다시 보세요. 여기서 들어와요. 들어와서요. 없어요. 이제 출발하죠. 2차가요? 2차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쪽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아, 우회전하려나? 네, 그래서 가는데 어디까지? 이때 와서 날 때립니다. 다 나가는데. 처음에는 sorry. 그러더니 그 다음날 말을 바꾸더래요. 예, 여기 보세요. 저는 전방향, 네 방향 전부 다 황색 전멸 등이에요. 상대가 백대형 인정했다. 다음날 엎어버렸대요. 이런. 제가 이미 직진을 다 거의 다 빠져나서 퍽 들이받았어요. 예, 여기서. 이거 우리 보험사에다가 맡기면은 과연 우리 보험사 백대형 받아올 수 있을까요? 보험사들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 6대4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양보해서 8대2 뭐 이런 얘기 해요. 이거 우리 보험사 못 믿겠는데요. 자차 보험 처리했는데 자차 보험 처리했던 거 취소하고 제가 나홀로 소송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지 마세요. 저건 100대0이죠. 저게 100대0이 아니면 어떻게 100대0이에요. 우리 보험사에게 100대0 받아오라 하세요.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가 한문철 TV에 설명한 거 갖다 보여주고요. 내가 아무리 신호도 없어도 내가 다 직진을 다 나가고 있는데 깜빡이도 안 껴도 갑자기 퍽 때리면 어떻게 피해요? 전 100대0이죠. 예. 우리 보험사도 맡기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또 투표를 해봤더니 이 100대0이라는 게 98% 2%도 100대0 아니래요. 이게 100대0 아니면 어떻게 100대0이에요.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서 불박차가 왜 이만큼 나와 있었느냐. 여기. 요 뒤에 있어야지 왜 이만큼 나와 있었느냐. 안 나오면서 차들이 오는 게 안 보이죠. 예, 지금 요 횡단보도 왜 지나왔냐고요? 그것은 신호등 있을 때 여기 서야죠. 근데 지금 신호등 없으니까 교차로 네모 박스에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와야 좌우에 차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다 지나가죠. 지나가고 이제 직진해요. 직진인데 이 차도 마치 이제 직진하는 듯이 보여요. 네, 나도 직진하고요. 직진 어디까지? 여기까지 다 왔는데 이때 때리면 나보고 어쩌라고. 이때 때리면 네 100대 빵이죠.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험사한테요.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이니까 우리 보험사가 아무리 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100대 빵은 저절로. 이건 뽕 중에서도 자연뽕이에요. 자연뽕. 예. 뽕 아세요, 여러분들? 자연뽕 저절로. 네, 변호사님 승소했어요. 100대 빵으로 이겼습니다. 자차로 했던 거 취소하고 나홀로 소송하려고 했었는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보험사한테 이거 보여주고요. 지난번에 3222에 3354에 보여주고 꼭 100대0 받아오라 그랬어요. 9월 16일 판결 선고됐는데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제가 전화해보니까요. 보험사에서 이겼대. 100대 빵 이겼대.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이죠. 변호사님께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서야 글을 쓰게 됐습니다. 네, 11월 17일인데 네, 이제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 당시는 제가 쉬고 있었는데 지금은 출장이 많은 워킹맘이에요. 워킹맘. 예, 출장이 잦은 네, 워킹맘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빴어요. 예, 그리고요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 정보를 알게 돼서 소송하게 됐고요.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뭐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100대0이었어요. 원래 100대0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변호사님, 자차 처리한 보험금, 자부담금이죠? 자기부담금? 네, 자기부담금이라 렌트빈 제가 제 돈 냈는데 받을 수 있죠? 당연히 100% 받는 거죠. 당연히. 이제 100대0을, 원래 100대0인데, 변호사님 덕분에 100대0 됐어. 제 덕이 아니고 원래 100대0이에요. 원래 100대0. 보험사 직원들이 엉뚱한 소리 여태까지 한 거예요. 제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워킹맘 출장이 잦은 워킹맘 출장 다닐 때 항상 조심하시고요. 네, 이제는 지난번에 백수였었는데 이제는 워킹맘이에요. 하시는 일 점점 더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한가 3분 3분 정도 됐나요? 한 3분 4분 안 걸리겠지? 네. 한 3분 30초? 예전에 했던 거 지금 보면요. 지난 4월 달에 했었나 이거? 작년 요맘 때 했네. 작년 12월 6일 날 올렸네. 제가 예전에 했던 거 보면은 웃겨요. 한 변호사 뭐 옛날 거 이렇게 했어. 말도 빨리 안 하고 천천히 하면서 뭐 세워라, 내워라, 또 세월호가 생각나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좀 저렇게 옛날 걸 보면요. 뭐라 그러네. 피식 웃어요. 나 예전에 저렇게 했구나. 지금은 제가 작년보다 초반기보다도 작년은 좀 더 좋아졌고 작년보다는 지금 더 좋아지고 앞으로 더 좋아지도록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 흰색 차를 따라갑니다. 블박차가 좌회전할 거예요. 이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네요. 이곳에서 좌회전하다가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보시죠. 블박차 앞차 따라갑니다. 앞차를 따라가는데요. 자, 황색 전멸등이네요. 그죠? 네. 여기서 앞차가 좌회전하다가 멈추네요. 에헤. 아니, 왜 멈춰요? 잘 가다가 그랬더니, 아니요, 저 앞에요. 여기서요.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요. 트럭이 오잖아요, 트럭. 이 트럭이 와서 멈췄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지. 트럭도 주춤하잖아요. 보세요. 주춤하잖아요. 트럭이 주춤. 그 부분 다시 보세요. 여기서 쭉 가는데, 가면 트럭이 있을 텐데, 예, 그 다음에 트럭이 가네요. 예. 이렇게요. 보험사에서 저보고 100% 잘못이라고 그러는데요. 변호사님, 제가 100% 잘못입니까? 그냥 갔어도 되잖아요. 갔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가는 게 옳죠. 트럭이 주춤하더라도 나는 좌회전할 거예요. 직진하려는 차가 있을 때는 양보해야 돼요. 그래서 트럭이 주춤하더라도 그냥 가다가 사고 나면은 좌회전차가 한 7, 80%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차가 멈춘 거 잘 멈췄어요. 그리고 앞차가 급제동한 것도 아니에요. 저 정도면. 불박차가 따라가면서 안전거리 지켰어야죠. 네, 여기서 이 거리를 계속 유지했을 때 이 거리를 속도가 늦으면 속도 더 옳지 쭉쭉쭉 빠지다가 너무 가까이 그래서 앞차에 이의 없는 급제동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앞차는 이의 있어서 멈춘 거고요. 급제동도 아니고요. 불박차가 앞차가 빠져나가겠지 생각하신 게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이 차가 여기서 꺾어지잖아요. 여기 정지선 여기서 꺾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횡단보도가 없으면은 여기서 꺾어지는 게 맞아요. 횡단보도가 있으면 쭉 가서 여기서 꺾어져야 돼요. 근데 앞차 가니까 불박차로 그냥 따라가네요. 여기서 꺾어지면 안 돼요. 더 가서 여기까지 쭉 가서 여기에서 꺾어져야 됩니다. 미리 꺾어지면은 시야가 좁아져요. 이 길은 평소에는 자주 다니시는 길은 아니고요. 어머님 댁에 가실 때 이 길을 몇 번 지나다니신대요. 네, 가끔 지나시는 길이래요.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1시 반이 좀 넘었어요. 새벽 2시가 다 됐습니다. 네,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왕복 2차로 도로를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에 편의점이 보이네요. 저 앞에 편의점 들려야 되겠다. 옳지, 편의점 잠깐 갈까? 네, 편의점 쪽으로 꺾습니다. 여기서 꺾어 들어가다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차가 없어졌어요. 가로등도 없고요. 가로등이 거기 있었는데 그날 가로등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가로등은 설치는 돼 있는데 가로등이 둘이 없어요.
오른쪽 편의점으로 가려고 딱 했는데 차가 없어졌어요. 차가 어디로 갔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차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쑥 빠졌어요. 여기로 그냥. 차가 뒤집어졌어요. 그냥 위로 떨어졌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뒤집어졌어요. 헐 참. 그래갖고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위에 다 찌그러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운전자가? 이렇게 푹 빠져갖고. 아니, 개울에 여기에 이런 데 난간을 설치했어야지, 난간을. 불박차 운전자는 편의점 가는 길인 줄 알고 여기 마침 저 앞에 바퀴 자국도 있고 그래서 가다가 여기까지 이거 하천인 거 이거 몰랐대요. 빠진 다음에 길이 없구나 걸 빠진 다음에 알았대요. 네, 이렇게 끄집어 올렸습니다. 영상 다시 한번 보세요. 쭉 가고 있는데 불이 없어요. 네, 맞은편에 차 오고요. 아이고 번쩍번쩍하네. 저 지나가고. 그리고 여기서 편의점으로 들어갈 때 오른쪽으로 새로 길이 생겼나? 저런 곳은 옆에 난간을 설치해 줘야 되죠. 다리에 난간이 있으면 아유 다리구나 하는 걸 알 텐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이 이렇게요. 여기로 이렇게 가서 이걸로 푹 빠지고 여기로. 이런데 여기요. 요 밑으로 개울이 흐르니까요. 여기다가 난간을 설치해 주든가 조심하라는 표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운전자. 저렇게 뒤집어지면요. 이렇게 뒤집어지면 운전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이거나 아니면은 목뼈 골절돼 갖고 전신마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어떻게 나오죠, 여기서? 그리고 저 시골길에 꼼꼼한데 몇 시간 만에 구조됐을까요? 다행스럽게도 크게 다치지 않으셨대요. 문을 열라는데 문이 안 열려서 그래서 뒤로 가고 뒷문을 발을 빵 차고 근데 여기 올라올 데가 없어갖고 몇 번 갖다 점프하듯이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올라왔고 차 떨어질 때 소리 듣고 그 건너편에 주유소 사장님이 119에 신고해줬대요. 저런 곳에서 이렇게 사고 당하면요 누가 옆에 지나는 사람 없으면은 저기 차에 갇혀있다 죽습니다. 진짜 천운이에요. 이번 사고 다치신 데가 차가 뒤집힌 후 안전벨트 풀고 앞쪽 문이 안 열려서 뒷문을 발로 차서 나왔습니다. 네, 올라오는 계단 같은 것도 없어서 점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주유소 사장님께서 119 신고해 주셨고요. 머리에 피만 조금 났대요. 정말 천운입니다. 천운. 예, 다시 태어나셨어요. 시청에는 제가 자영업자라서 시간이 없어서 아직까지 민원을 넣지 못했대요. 시청에서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그때 뒤늦게 거기다 이제 사고 방지 이렇게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아직은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고요. 국가배상 신청해야 되겠죠. 도로관리청의 잘못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청이 100% 책임져야 된다. 도로관리청이 100% 책임져야 된다. 도로관리청이 70대 80% 책임져야 된다. 50대 50이다.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어떠신지요? 투표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물이 많았으면 진짜 그냥이죠. 아유,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진짜 천운이에요. 네. 도로관리청 100%라는 의견이 18%. 도로관리청 70대 80%라는 의견이 78%. 50대 50이 4%. 불박차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없네요. 저런 곳은 위험한 곳은 뭔가 표시를 해줘야 돼요. 난간을 설치해줘야죠. 근데 그게 없어요. 아니면 거기 가로등이라도 켜놓든가. 마음은 도로관리청 100%로 보고 싶은데요. 100%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전자도요. 앞에 길을 잘 봐야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행길은 아니고 어머님 댁으로 가면서 가끔씩 지나가는 길입니다. 들어가는 길이 흙으로 덮여져 있는 길이라서 새로 길을 텄나? 새로 길을 텄나? 네. 또 자동차 바퀴 자국도 있어서 그래서 들어가도 되는 줄 알고 왔습니다. 거기 하천이 있는 걸 모르신 거예요. 여기서는요. 지금 블랙박스 너무 어둡게 보이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이 실제보다는 많이 어두워 보입니다. 많이 어두워 보이고요. 여기에서요. 이렇게 되면 뭐 10m밖에 안 보이잖아요. 30m는 보여야죠. 여기에서 또 다음에 편의점으로 갈 거예요. 편의점. 이 편의점을 이렇게 들어갔으면 사고 안 났는데 왜 이렇게 들어가려고 거? 항상 밝은 데로 가세요. 여기서 좀 더 가면 편의점 여기 입구도 있고요. 잘 보이잖아요, 여기. 잘 보이는 데 가지 왜 내가 미리 들어가려든가. 여기 평소에 다니는 데가 아니잖아요. 평소에 다니는 데가 아니면은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내 앞이 안전하고 바닥이 평평한 걸 확인하고 들어가십시오. 이번 사고는 도로관리청 100%는 보이지 않고요. 운전자도 좀 성급했습니다. 다만 저렇게 위험하게 방치한 도로관리청이 더 많이 잘못했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진짜 천운이었어요. 도로관리청 상대로 해서 국가배상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결과도 후기 올려주세요. 국가배상 신청할 때 내 차 망가진 거, 그리고 나 다친 것은 건강보호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로관리청을 직접 하지 마시고요. 내 차에 자차보험 돼 있으면 이럴 때 자차보험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한테 맡기는 게 좋습니다. 저 차가 무진장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어차피 자차보험 해야 돼요. 왜냐하면 100% 다 못 받을 것 같아요. 그 자차보험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가 도로관리청 상대로 해서 싸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블박차가 잘 가고 있었는데요. 블박차 앞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보세요. 잘 가고 있는데 1차로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2차로 차가 깜빡이 켜고 들어옵니다. 깜빡이 켜고 들어오더니 쭉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급제도 이런 에헤 저 차 자 여기서요. 내가 가고 있는데 내 앞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2차로 차가 깜빡이 켜고 들어와요. 여기서 깜빡이 들어왔어요. 이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 앞에 차는 멀리 있어요. 그런데 앞에 차가 가다가 급제도 와 오토바이가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요 봉이요, 봉. 봉사에서 갑자기 이렇게 유턴하려고 튀어나왔어요. 이번 사고, 1차 사고는 오토바이 거의 100% 보였는데 그것은 이제 얼마나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요 차에 또 블랙박스가 없다네, 앞차예요. 하여튼 이거는 이렇게 나왔대요. 오토바이 100%인지 아니면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는지 그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일단 100%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근데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모르니까 그건 빼고요. 2차 사고, 블박차가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2차 사고. 2차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서 들이받은 블박차 100%다. 앞차가 차로 변경해서 들어왔어. 금방 들어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났다. 그래서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은 블박차 100%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30%.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가 70%. 앞차에게 과연 잘못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차가 이때 깜빡이 한번 켜요. 둘, 셋, 네. 여러 칸 지났죠? 30m 전에서 켜라. 이때 하나.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한 30m 정도 거의 가까이 돼요. 예. 저 정도 들어왔으면, 저 정도 같으면 저렇게 다 들어오지 않나요? 저 앞에 뻥 뚫렸어요. 뻥 뚫려 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들어와서 그래서 일어난 사고지. 오토바이 갑자기 푹 들어오면 앞차에 잘못이 있을까요? 저는 2차 사고는 블박차가 다 책임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차가 들어오고 저 차가 깜빡이 킬 때부터 몇 초 지났나요? 하나, 여기서부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서 내 앞에 들어왔으면 내가 들어오는 걸 용인해 줬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앞뒤 관계가 됐으니까 내가 안전거리 좀 지켜줬어야죠. 이유 없이 아무것도 없이 퍽 거기서 좌회전하려고 갑자기 퍽 그랬으면 앞차 잘못이 상당히 크죠. 상당히
근데 지금은 앞차는 오토바이 때문에 강제적으로 멈춰진 거예요. 2차 사고는 뒷차가 앞차에 대해서 100% 책임지고 그리고 오토바이한테 너 때문이야. 결국은 차 세 대를 놓고 오토바이가 1차량. 그 피해 차량이 2개 되는 거죠. 그런데 오토바이가 보험이 충분히 되면 커버가 되면 그럼 오토바이 보험사에서 다 물어줘야 되겠죠. 근데 오토바이 보험이 충분하지 못하면 일단 내가 앞차를 2차 사고에서 물어주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한테 구상권 청구했을 때 그랬을 때 오토바이 잘못 만약에 1차 사고가 100대 0이다. 그러면 2차 사고에 대해서는 오토바이가 한 80? 한 8대 2 정도? 불박차 20, 오토바이 80. 그 전후로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차가 차로 변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차에도 일부 잘못 있다는 그런 의견이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30%그 소수 의견과 저는 이 정도면은 앞차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거리는 앞에 차가 들어왔을 때 용인해 줬으면 그래 이제 그래 내가 여유 있게 가자. 거리를 벌리십시오. 안전거리를 더 확보하십시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날짜가 세팅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고였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날 있었던 사고예요. 제한속도 70도로 조금 빨라 보이나요? 들썩! 와, 큰일 났다. 와. 아니, 여기서요. 건너편으로 많이 차가 튀어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차가 들썩해요? 중심을 잃었어요? 저 트레일러. 또 대형 트럭. 와, 카고 트럭. 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거기서 차가 이렇게 들렸어요. 들렸는데 딱 보니까 저기 대형 트럭이 오는 게 급히 핸들 들었어요. 급히. 차주가 밀려갔으면 끔찍합니다. 이 트라우마가 아직까지도 그때나 죽을 뻔했어. 이 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한테 보여드렸더니요. 이거 100대 0이야. 100대 0은 아니야. 불박차도 좀 조심했어야지. 90대 10 또는 80대 20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박차 보험사는 100대 0 주장하고 상대 보험사는 70대 30을 주장합니다. 상대차가 갑자기 3차로에서 들어왔어요. 2차로가 아니라 3차로에서 갑자기 쑥 들어와서 좌회전하려고요. 저 차는요. 저 차 왜 이렇게 왔냐면 보세요. 저 우회전 들어왔죠? 요 차. 여기서 우회전 들어와요. 우회전 들어와서 3차로 가다가 3차로에서 2차로 들어오다가 여기서 쑥 여기로 들어가려고. 불박차는 안 보이죠? 2차로차 때문에 안 보여요. 2차로차가 처음에는 브레이크 잡았는데요. 예, 저건 우회전으로 급하게 돌아니까 브레이크 잡았어요. 근데 브레이크 풀어요. 브레이크 풀고 나 1차로 가고 제가 가는데 여기서 2차는 속도가 떨어져서 들어옵니다. 불박차가 시속 70보다는 조금 빨라 보여요. 70도로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고에 있어서 제가요 깜짝 놀랐고요. 차가 붕 떴는데 이렇게 떴는데 그런데 트레일러 큰 대형 트럭 저 죽을 뻔했어요. 트라우마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 빵입니까? 70대 30입니까? 그 중간입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의견 100대 빵에다가 92%입니다. 70대 32라는 의견도 한 분 계시네요. 2%. 그 중간이 6%입니다. 불박차에 잘못이 있을까요? 70보다는 조금 빨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70을 지키면 피할 수 있나요? 여기서 쭉 갑니다. 녹색 신호. 여기 녹색 신호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도 녹색 신호인데요. 안 보여요? 요 차가 브레이크 잡는다 그래서 여기 1, 2, 3차로인데 이 차가 브레이크 잡는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속도를 줄여야 될까요? 이 차는 여기서 우회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왜 브레이크 잡는지 모르죠. 옆에 가는 차가 다 브레이크 잡으면은 그때마다 다 내가 멈췄다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근데 안 보였던 지금 안 보여요. 여기는 보이지만 불박차 운전자 이게 안 보입니다. 안 보였던 차가 저 앞에 녹색 신호예요. 쭉 가는데 요거 피할 수 있나요? 상대 차는 이렇게 대각선 들어가려고 속도를 줄여서 옵니다. 내가 내 차가 70이었으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저 차 보일 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10m 조금 넘어요. 도저히 못 피하죠. 이 차가 같은 속도였으면 괜찮은데 이 차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저속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100대 빵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70보다 빨랐더라도 불박차에게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항상 서류 변경은 한 칸 한 칸 하세요. 그리고요, 요 차 이렇게 운전하면 언젠가 큰일 납니다. 처음에 우회전할 때요, 우회전을 엄청 급하게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회전을 급하게, 우회전 이렇게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이 차 지나가고 난 다음에 천천히 했으면은 그럼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처음에 우회전을 급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불박차는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달립니다. 네, 조금 빨라 보이나요? 다시 50도래요. 제한속도 50도로. 정확히 불박차 오토바이 속도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옆에 간 택시보다는 빠르네요. 네, 그러면 좀 빠르게 느껴집니다. 빠르게 느껴지는데 여기서 제일 바깥차로 가다가 그 옆차로 갑니다. 옆차로 가는데 저 앞에서 차 한 대가 여기서 나올 때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저 차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 보세요. 네, 저 차가 멈춰줘야 되는데 나오다가 여기서 빵 하면 멈춰줘야죠. 멈춰줘야 되는데 이 차가 계속 나옵니다. 멈출 걸 생각했어요. 멈출 걸 생각했는데 지구가 흔들렸습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졌어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 보험사 이쪽은 나랑 안 붙였어. 비접촉이야. 비접촉이라서 최대치가 60대 40이야. 오토바이 40, 승용차 60. 최대치가 60대 40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대 빵이다. 그래 60대 40 맞다. 비접촉이니까. 그 중간 오토바이도 한 20 내지 30 정도 있다. 투표 시작. 오토바이 급제동하면 넘어지잖아요. 바퀴 4개짜리 급제동하면 씩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릴 때 썰매 탈 때요. 안질뱅이 썰매요. 앉아서 타는 거. 그건 안 넘어지잖아요. 근데 외발 썰매요. 서서 타는 거야. 그건 넘어지잖아요. 잘못하면요. 백대 빵이라는 의견이 14% 있습니다. 60대 40이라는 의견이 6% 있습니다. 오토바이 20대 30이라는 의견이 80%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100대 빵은 아니죠. 오토바이 잘못 있습니다. 근데 60대 40 치기에는 상대가 너무 쑥 튀어나왔어요. 가로 본능이에요. 가로 본능은 문제 나쁜 거예요. 저는 이쪽 의견입니다. 오토바이계 20대 30.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거.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위험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띠띠. 그리고 멈출 줄 알았어요. 근데 멈추지 않고 띠띠디 띠띠디 뒤늦게 브레이크 잡습니다. 브레이크를 미리 잡았어야죠. 뭐가 나와서 띠띠 할 때는 이때 속도를 줄였어야 돼요. 속도도 여유가 있잖아요. 저 차가 내가 띠띠디 하면은 멈춘다는 보장이 있어요?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말 안 들어서 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빵은 뭐와 함께? 브레이크와 함께. 따라서 60대 40보다 상대차가 더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한 7대 3 또는 뭐 8대 2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접촉사고 무조건 60대 40이다? 네, 그거는 이제는 아니에요. 네, 오토바이도 잘못했지만 이 차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죠. 여기에 무슨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뭘까요? 마이너스 12.3? 12.3이 뭘까요? 저게 숫자가 계속 움직입니다. 자, 이곳은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이리 쭉 가면 경인고속도로 연결되는 곳이에요. 네, 쭉 가다가 앞에 차가 잘 가다가 브레이크 잡고 쓰네요. 나도 멈추는데 이런 아이씨 요거는 온도예요. 온도. 냉동탑차예요. 냉동탑차에 온도가 표시된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자동차 전용도로인데요. 자동차 전용도로가 완전히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자유로 또는 올림픽대로 뭐 이런 자동차 전용도로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옆에 인도가 있는 데도 있어요. 저기 양재동, 그 양재동에서 기아, 현대 본사 있는데요. 거기서 삼성병원까지 쭉 그게 모torway예요. 자동차 전용도로예요. 근데 거기 좌우측에 인도도 있어요. 그리고 가다 보면 또 횡단보도도 나오고 그래요. 이것이 자동차 전용도로인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참, 사고 난 거 보셨어요? 사고 난 거. 사람 보셨죠? 예, 사람. 사고 난 걸 보셨어야죠. 네, 그거 그냥 넘어갈 뻔했어. 다시. 자, 여기서요. 잘 가고 있는데. 쭉 가고 있는데 앞차가 왜 섰을까요?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 잡아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80세 노인이 걸어오고 계세요. 이 차도 멈추고요. 이 차도 깜짝 놀라서 멈춘 거예요. 나도 멈췄는데 이 차보다 이 길 쪽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차 피했는데 나는 앞차 보세요. 피했잖아요, 여기. 자, 앞차가 피했어요. 이 길 쪽으로 들어오시더래요. 다시 한번 보세요. 사고 나는 거. 쭉 가고 있는데 앞차가 왼쪽으로 틀면서 나도 브레이크 잡았는데 예. 근데 이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여기를 쭉 올라간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쭉 가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 밖에는 일반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는지. 이때 시각은 새벽 2시인가? 새벽 2시. 새벽 2시입니다. 새벽 2시에 자동차 전용도로 부근에 저쪽에 인도가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차단되어 있는 곳, 그것을 노인이 어떻습니까? 앞차 멈춘 나도 멈췄는데 노인이 시커먼 옷을 입고 그리고 가로등이 있긴 있는데요. 여기 가로등 간격이 넓어서 그 사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옆에 또 금방 지하철에서 올라오잖아요. 옆에 그 옹벽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운전자의 잘못이 있을까요? 다행히 사이드미러 부딪혀갖고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조금 다쳤어요. 투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투표 안 하려고 해놨네. 이번 사고요. 인도가 있는 도로하고 불박차가 가는 자동차 전용 도로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곳에 새벽 2시에 사람이 저렇게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백대영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차에 안전거리 잘 지켜서 앞을 잘 봤어야지. 근데 앞차가 끽 쏘서 나도 앞차 들이받치고 멈췄어요. 멈췄는데 거기에 사람이 이쪽 길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사고를 하더라도 보이면 자동차 조심해야 돼요. 올림픽대로 같은데 훤합니다. 한 200m까지 보여요. 밤에 가로등이 아주 밝아요. 그리고 저쪽에 사람이 보인다. 한 80m, 90m 앞에 사람이 걷는 게 보인다. 걷는 게 뭐 앞을 잘 보면 그걸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되고 무단횡단 백대형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뻔히 보이면 속도를 줄였는데 왜 앞을 안 받느냐.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지금 여기는 잘 보이지도 않고 거기 사람이 나타날 걸 예상할 수도 없고 근데 검은 옷 입고서 갑자기 앞차가 멈춘다 브레이크 잡았는데 사람이 나타나면 저건 진짜 못 피하겠죠. 그래서는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어야 된다는 의견인데요. 다만 너무 어두워 보여요. 이 가로등이 이렇게 점으로 보인다는 것은 이건 블랙박스 렌즈 조리개가 밝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썬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블랙박스 렌즈가요. 조리개 수치가 좀 밤에는 좀 이렇게 동공이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이렇게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은 이거보다 좀 더 잘 보였다면 그렇다면 혹시 자동차에게도 일부 조금 뭐 한 20% 정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네 그런 상황이었다면. 근데 검은 옷 입고 있어서 잘 안 보였고 그늘진 부분이고 가로등 사이에서 그래서 안 보였고 그렇다면 100대 0 쪽이어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요 새벽에 배회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연세가 80이신가 뭐 약주를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노인분들이 밤에 혼자 나가셨다가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건에서 치매 노인분들이 가끔 도로를 배회하시다가 방향각을 잃고 사고 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개 어르신들이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새벽에 어디 혼자 나가시나 안 나가시나 잘 살피십시오. 혼자 나가시는 거는 특히 이른 새벽 시간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5톤 트럭이 공차 중량 얼마나 하나요? 5톤 트럭이면 공차 중량 10톤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5톤 트럭 그러면 그 트럭이 5톤이라는 게 아니고 5톤을 실을 수 있다는 겁니다. 25톤 트럭 그러면 25톤을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짐을 실지 않은 트럭들 대체로 한 14, 5톤 가죠. 덤프 트럭 같은 거요. 트레일러 이런 거요. 근데 5톤 트럭도 한 10톤 넘을 텐데요. 근데 이분은 5톤 트럭인데 5톤 트럭 공차 중량 6.5톤이래요. 이게 또 이 차량에 따라 좀 다른 모양이네요. 공차 중량 6.5톤 그리고 짐을 싣고 있어서 한 11톤 된답니다. 가겠습니다. 5톤 트럭에 짐을 실어서 무거운 상태예요. 이곳은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터널을 갑니다. 네, 앞에 차 하나도 없네요. 자, 여기서 나는 2차로 가고 있는데요. 뭐야? 뭐야? 에헤. 아니, 나 잘 가고 있었는데요. 터널이 살짝 구부러졌죠? 이렇게 살짝 굽어지는 것 같죠? 예, 똑바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터널 나갈 때 바깥이 환하잖아요. 그러면 터널 입구 잘 안 보이죠? 쭉 가고 있는데 저 트럭이 서 있어요. 트럭이 서 있어요. 깜빡이도 비상등도 안 켜고. 아니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고 있으면 어떡해. 에헤, 트럭 운전자가 여기서 밖에서 전화하고 있습니다. 뒤에다가 좀 알려야죠. 뭘 옷을 벗어서 흔든다든가. 자기가 고장났는지 단독사고인지 모르지만 저렇게 돼 있으면 뒷차한테 위험을 알려줘야지. 비상 깜빡이도 안 켜고요. 삼각대도 안 켜고요. 그리고 저 바깥에 있으면 나보고 어쩌라고. 참나. 이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보험사는 불박차 60%, 앞차 40 얘기합니다. 상대편은 불박차 80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널 끝나는 지점에 역광이면 저 밝게 들어오니까 잘 안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또 비상등도 없고 삼각대도 없고. 일터리 차들이 쭉쭉 지나가니까 그냥 안심하고 약간 커브지 딱 돌아왔는데 가는 줄 알았는데 트럭에 딱 서 있는 거. 상대 쪽에서는 불박차 80이라고 주장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불박차 80이다. 무리보험사는 불박차 60이다. 50대 50이다.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된다. 투표 시작. 그렇네요. 터널 불법 주차했을 때 20%. 네, 주차할 데 없어 터널에 갖다 차를 세우자? 그런 우스갯소리 나올 수 있겠네요.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8%입니다. 그리고 50대 50이라는 의견이 2% 있습니다. 저거 못 피하겠죠. 보험사 직원한테 자, 지금부터 전국에 있는 터널 다 돌아다녀. 앞으로 한 달 동안 돌아다녀. 그러다 언젠가 한번 저런 상황 만들어줄게. 오늘 돌아다녀 그러면 오늘은 조심해요. 근데 한 달 동안 돌아다니면 조심하다가 시간 지나면 에이 피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앞차가 더 잘못이어야 되겠죠.
아니 터널에 살짝 구분돼서 제일 입구에 비상등도 없이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적어도 내가 더 잘못해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50대 50이거나 앞차가 더 잘못해야 되겠죠. 자동차 정도로. 일반적으로 터널 안에서 사고 났어요. 사고 나서 비상등 켜고 있는데 들어가는 차가 들이받았어요. 그랬을 때 주변에 다른 차들이 천천히 가고 있었느냐, 옆에 차로는 세게 달리고 있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앞에 비상등 켜고 서 있던 차, 고속도로에서요, 그 차의 잘못 30에서 40 정도 봅니다. 자동차 정도로도 고속도로는 마찬가지예요. 불박차 어차피 대형 트럭 리미트 90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한 8, 90, 80 정도 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자동차 정도로니까. 고속도로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것도 제일 끝에 살짝 커브 살짝 돌아 나가는데 제일 끝에 터널 입구에 바깥에 빛이 쫙 들어가고 잘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득 가로막고 있으면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원에 가면 이거 뒷차가 앞을 잘 봤어야지 하면서 뒷차 60, 앞차 40을 할 가능성이 아직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앞차가 잘못이 더 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98%가 당연히 앞차가 더 잘못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도 여러분들의 눈높이,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상응하는 그런 판결이 나와주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사고 우리 보험사한테 이 방송 보고요. 끝까지 가보라 그러세요. 아니 저걸 어떻게 피해요? 저걸 어떻게 피해? 앞차 잘못이 더 커야 옳겠습니다. 80대 20이 아니라 20대 80. 상대차 잘못이 그리고 60대 40이 아니라 40대 60. 상대차 잘못이 60에서 80%는 돼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쭉 가고 있는데 여기 가는 차들이요. 이 차들이 차에 서 있어요. 조심하세요. 비상등 좀 켜줬더라면. 그래서 불박차가 뭐 있나 했을 텐데요. 여러분들 지나실 때 이건 2차로에 서 있고 나는 1차로야. 난 상관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사고 난 차, 고장 난 차 있으면 뒷차들에게 비상등 켜서 조심하시라고 알려주십시다. 이른 아침입니다. 지난 12월 1일 새벽 6시 43분 대전입니다. 전날 밤에 눈이 조금 내렸나요? 바닥이 좀 허연데요. 이곳을 가다가 앞에 가던 차가 내 앞으로 들어옵니다. 내 앞으로 들어서 멈춰요. 그런데 그 차를 갖다가 들이받습니다. 브레이크를 꾹 잡았는데도 그런데도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습니다. 불박차 속도 높지 않습니다. 이곳은 제한속도 60도로인데 불박차 사고 날 때 시속 47 정도 되는데요. 사고 어떻게 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자, 앞에 차 한 대 들어오고요. 왼쪽에 있는 저 차가 깜빡이 없이 들어오네요. 그러더니 멈추네요. 그래서 브레이크, 이런, 아이씨. 에헤. 경찰차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이미 사고가 나 있었어요. 이미 사고 나 있었던 곳에서 나도 또 사고 나고요. 그 다음에 내 다음에도 또 사고 났어요. 여러 건 사고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랙아이스요? 블랙아이스가 아니고요. 빙판길이에요. 왜냐하면 상수도 공사하는데 배수를 바깥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하고 이 안에 물이 쭉 헝거리 들어왔고 사고 지점 한 30 내지 50m 전부터 빙판길이었어요. 빙판길, 이곳 제한속도 60. 60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빙판길은 50% 감속해야 돼요. 근데 50% 감속하지 않고 60도에서 한 47로 가다가 앞에 차가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근데 멈춰요. 브레이크 잡았죠. 하다 들이받았습니다. 이랬을 때 앞차에 잘못 있을까요? 앞차는 경찰차가 비키라고 거기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진로 변경한 거예요. 그럼 앞차가 깜빡이 안 켜서 잘못이 있을까요? 앞차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는데요. 여기에서요. 자, 여기서 앞차가 이때 들어오죠. 이때 들어오는 거. 근데 어차피 2차도 브레이크 잡고요. 2차도 브레이크 잡고요. 저 앞에 차들이 막히는 게 뻔히 보여요. 그러면 깜빡이 들어오는 게 뻔하죠. 내가 속도를 갖다가 속도를 줄였어야죠. 줄였어야죠. 예요. 이번 사고 앞차가 깜빡이 안 킨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진로 변경하자마자 왜 멈추느냐 거기에 대해서 앞차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앞차 깜빡이는 무관하게 뒷차가 앞차에 대해서 100% 다 손해배상 해주고요. 경찰은 잘못 없죠. 경찰은 사고 조치를 위해서 차들 비키라고 안전조치하고 있었으니까요. 사고의 원인은
하수도 공사, 상수도. 사고연이는 그 공사업체, 상수도 공사하면서 배수를 왜 추운 날에 겨울에 이쪽으로 하게 안 되죠. 공사업체가 50%, 불박차 50%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제가 50대 50% 설명드리는 건요. 법원 판결 중에 저렇게 도로로 물이 흘러서 빙판길이 생겨서 그래서 사고 났을 때 왜 빙판을 만들었냐. 빙판 만든 그 업체 50% 인정한 그런 판결이 있습니다. 불박차가 빙판길에서는 미리 속도를 줄여야 되고요. 미리 속도 줄여서 그래서 빙판이면은 50% 감속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50%더 감속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슬슬 이제 블랙아이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블랙아이스 특히 새벽 시간에 언제 어디가 얼었을지 몰라요. 네, 특히 교량 구간 또 고가도로 네, 이런 곳에서는 언제 어디가 얼었을지 모르니까 항상 평소보다 속도를 좀 줄이십시오. 자, 불박차 우회전할 거예요. 1차로, 2차로 있고 3차로에서 우회전합니다. 불박차 우회전하는데요. 그러다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보시겠습니다. 자, 저 앞에 기다란 차가 나오네요. 적색 전멸. 네, 저 앞에 엄청 긴 차가 와요. 트레일러가요. 자, 천천히. 자, 나는 3차로로 갑니다. 3차로로 해서 저 차가 1차로로 가 있네요. 네, 1차로. 자, 이제 2차로까지 들어왔네요. 옳지, 2차로까지 들어와서 나는 3차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저 차가 네, 이 사고. 차가 박살나 버렸다. 자, 저기서요. 1차로 가던 차가요. 저 트레일러가 1차로에서 깜빡이를 킵니다. 저 앞에서 깜빡이 켜요. 깜빡이 켜고 1차로에서 2차로 들어옵니다. 2차로 들어오고 아직 3차로 안 들어왔어요. 나는 깜빡이 켜고 있는데요. 깜빡이 켜고 있는데 나는 3차로 가는데 이때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거만 다시 한번 보세요. 깜빡이. 앞차 깜빡이. 1차로에서 2차로 깜빡이. 그리고 앞에 머리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나는 3차로 갑니다. 3차로 들어가는데 여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여기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네. 제가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앞에 차 깜빡이 못 보셨어요? 못 보셨대요. 그 차는 2차로에 서 있는 거 생각하셨대요. 그렇죠. 못 볼 수도 있어요. 예,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봤어도 1차로에서 2차로까지 들어오느라고 켰나 보다. 깜빡이는 진로 변경 행위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2차로 들어오나 보다. 근데 봤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3차로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 차는 기다려서 저렇게 1차로에서부터 들어가야 우회전할 수 있는 특수 상황이에요. 이거 누가 더 잘못했나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깜빡이 경고는 못 받고요. 인지하지 못했고 당연히 2차로에 서 있을 거 생각했어요. 트레일러가 더 잘못했습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트레일러 100%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네, 서로 의견이 나뉩니다. 우회전하는데 2차로 있는 차가 무슨 상관? 또 어떤 분은 거길 왜 들어가? 예. 트레일러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4%.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8%나 되네요. 불박차가 더 잘못했을까요? 그 차가 3차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요. 그리고 내가 오른쪽에 한 차로에서 오른쪽 공간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난 내 차로 가고 있었는데요.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트레일러 100% 잘못이라니 28%.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트레일러가 무슨 불을 켰는지. 자, 트레일러가 비상등 아니죠? 우측만 깜빡 네, 오른쪽만 깜빡거리죠? 그렇습니다. 우측 깜빡이. 그런데 1차로 가다가 저 트레일러가 조금 전에 좌회전했어요. 좌회전 들어왔습니다. 좌회전 들어와서 예, 여기서 1차로로 가요. 1차로 가다가 큰 차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 그럼 트레일러 2차로 가는 거지. 그래. 트레일러 2차로 2차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차로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와서 지금 여기 돼 있어요. 여기에서 아직 안 들어왔어요. 지나가는데 이때 들어옵니다. 100대 0으로 충분히 볼 수도 있죠. 풀박차가 비어있는 3차로 간 거예요. 그래서 100대 0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트레일러가 우측 깜빡이 켜고 있으니까 저게 저 트레일러가 좀 크게 돌려고 그러나 보다. 그럼 그 차한테 나를 못 볼 수 있는데 내가 지나가서 빵 한번 해줬더라면 그 아쉬움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한 20%? 30%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는 20% 쪽입니다. 이거는 100대 0이냐 아니면은 불박차에도 조금 잘못 있느냐 양쪽일 것 같습니다. 불박차가 왜 들어가? 비어있잖아요. 비어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긴 차들이 우회전할 때는 항상 깜빡이 갖고는 안 돼요. 깜빡이가 안 되고 거울이 많잖아요. 그 많은 거울 한번 보세요. 꺾기 전에 한번 보세요. 꺾기 전에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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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꺾기 전에 한번 반드시 보세요. 거울을 반드시 보십시오. 이 영상은 황색불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정지거리, 그리고 반응거리. 황색불로 바뀌면 멈춰야 되죠. 황색불로 바뀌었을 때 멈추는데 황색불 바뀌는 순간 바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나요? 그건 안 됩니다. 황색불 바뀌었네? 그러면 발을 바꿔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되죠? 가속 페달에서 그 바꾸는데 눈으로 보고 발로 밟어! 명령이 내려서 꾹 밟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반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반응 시간 0.7초에서 1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같은 속도로 가요. 그래서 그건 공짜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밟으면 끼익 하면서 브레이크에서 제동되는 거리가 있어요. 그 제동거리.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또 반응거리와 미끄러진다 해서 활주거리라고 그래요. 제동거리는. 그걸 합친 것이 정지거리입니다. 정지거리를 잘 보여주는. 그리고 황색등이 들어왔을 때 바로 브레이크 잡으면 어디쯤 차가 멈추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영상 같이 보시죠. 아주 중요한 영상이에요. 불박차는 목적차입니다. 자, 불박차 앞에서 사고 납니다. 여기서 잘 가고 있어요. 쭉 가고 있는데 앞에서 제한속도 50도로예요. 저 앞에 녹색이에요. 녹색인데 좀 이따 바뀔 거예요. 좀 이따 황색도로 바뀝니다. 저기 카메라 있어요. 감시 카메라. 예, 바뀌었어요. 멈췄어요. 아이쿠. 네. 불박차 운전자가 얼른 119에 신고해서, 그래서, 그리고 불박차 운전자는 119에 얼른 신고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나오셨대요. 제발 여러분들, 우리 안전운전 하십시다. 아이고, 제가 눈앞에서 이렇게 큰 사고를 보니까, 너무 끔찍했어요. 그리고 저 오토바이 운전자 많이 다치지 말았어야 될 텐데요. 하는 사연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정지거리. 자, 쭉 갈 때요. 황색등이 언제 켜지나요? 황색등 여기 켜졌어요. 이때요. 예,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불박차는 바로 멈춰요. 바로 멈추는데, 네, 정지선에 멈췄는데 이 차는 불박차보다 조금 더 앞에 있죠. 좀 더 앞에 있고, 그리고 속도가 불박차보다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 밟는데 아까 0.7초에서 1초 걸린다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의 브레이크 등이 언제 들어오나 보세요. 자, 황색등으로 바뀌고 이때 바뀌었죠. 근데 브레이크 등 안 들어와요. 이때 들어와요. 예.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차가 이제 통과하려다가 여기 어디 카메라가 어디 있어? 카메라가 어디 있다는데? 요 앞에 어디 카메라가 있나 보다. 여기. 네. 카메라 있대요. 카메라에서 멈춘 거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황색등 들어오고 브레이크 밟는데 시간이 0.7초 1초 걸릴 때 조만간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끄러지죠. 저기서 미끄러져서 그래서 여기서 쭉 떠가서 여기 멈추는 거. 네,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만약에 정지선에서 한 3m 앞에서 저렇게 황색등 들어오면 차는 어디 갔을까요? 교차로 중간 지나서 여기 어중간에 쓰게 됩니다. 아주 진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 차는 가려고 그러다가 뒤늦게 섰네.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정상적으로 멈춘 거예요. 자, 여기서 오토바이는 어디 오고 있었을까요? 오토바이가 어디서 오고 있었는지 후방 영상 같이 보시죠.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저 멀리 오고 있어요. 오토바이 어디쯤 오고 있나요? 자, 저 흰색 차가 나보다 먼저 가려고 옆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속도가 더 빨라진 거죠. 그래서 나보다 정지거리 좀 더 멀어진 겁니다. 자, 흰색 차가 날 지나치고요. 오토바이 저 뒤에 여기 저 뒤에 보이네. 저 뒤에. 네, 오토바이 보여요. 오토바이. 멈췄는데 오토바이가 왔어. 이런. 다시 저 오토바이. 저 뒤에 황색불 켜졌는데 황색불 켰을 때 저 달리다가. 예. 이번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 100% 잘못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황색도 바뀌었는데 오토바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앞차 그냥 빠져나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앞차 브레이크 잡았어요. 이미 브레이크 잡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앞차 신호에서 가겠지. 나도 달리면 되겠지. 그러다 사고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색도 켜지면 너무나 가까워서 너무나 정상으로 가까우면 그럼 멈출 수 없어요. 멈춰 끽 하면서 그 다음에 신호 밖에 다른 차들이 방해가 돼요. 그런 거 딜레마존이라고 그러죠. 슈퍼 딜레마존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딜레마존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객관적이에요. 그곳의 제한 속도, 내 차의 속도, 그리고 정선까지 거리가 얼마 이런 것에 의해서 도저히 멈출 수 없을 때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냥 가면은 황색등이 다 빠져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급제동하면 오히려 교차로 중간에서 교차로 중간 더 지나가서 멈추게 돼요. 교차로 3분의 2 지나서 딱 멈추면 그 다음 가는 차들한테 방해가 되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저 카니발이 저 횡단보도에 멈춘 거 저 잘못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지거리가 딱 그 정도예요. 정지거리. 시속 50일 때 어느 정도일까요? 한 22에서 26m입니다. 시속 50일 때. 딱 그 정도 돼 보여요. 이번 사고는 이 영상 하나에서 딜레마존, 황색등, 정지거리, 반응시간 여러 가지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크게 다치지 않고 빨리 건강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칫 잘못하면 붕 떴다가 아니 이 사고 말고 앞에 차를 들이받았으니까 그냥 그 정도죠. 앞에 차가 아니라 좌회전이잖아요. 좌회전하는데 여기서 좌회전해 오는 차를 갖다 그냥 들이받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붕 떴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